자, 오전에 우리가 파일 업로드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덱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파일 업로드 테스트가 있어요. 파일 업로드 테스트 누르면 이제 폼이 나왔어요. 이 폼은 파일에 업로드 언더바 폼.jsp 페이지의 내용인데, 자, 그거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 파일 업로드 폼 구성하는 방법이 있죠. 메소드는 반드시 포스트, 그리고 ENC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 자,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오타 있으면은 파일 업로드가 안 돼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if 타입 파일이라는 UI를 쓰면 돼요. if 타입 파일.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보면은 페이지에서 설명을 입력을 하고, 설명을 제목입니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을 해요. 아무 파일이나 임시 파일이든 뭐든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면 자, 타이틀이라는 파라미터명으로 이 문자열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my 파일이라는 파라미터명으로 여기 선택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냥 문자열만 넘어가면 되는데, my 파일이라는 파라미터명으로 파일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파일 데이터는 파일명뿐만이 아니고 실제 파일 데이터도 전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ENC 타입을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해놓으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input 타입 파일도 서버하고 서로 약속된 형식대로 변환을 해서 전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속성이 있어야지 웹브라우저가 해주니까. 알고 계시고, 여기서 보시면 자, 업로드 버튼 눌렀어요. 누르면 뭐가 요청이 돼? 슬래시 파일에 슬래시 업로드가 요청이 되죠? 그럼 저 요청은 처음에 누가 받았을까? 처음 요청을 서버에서 누가 받았죠? 서버에서 업로드 서블릿이 받았죠? 업로드 서블릿.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을 업로드 서블릿에 처음 받아. 그 여기서 뭘 했어요? 요청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파일 정보도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은 누가 했을까? 그쵸? 응답은 업로드 서블릿이 한 게 아니고, 응답은 파일에 upload.jsp 페이지에서 응답을 준 거예요. 리스폰스. 그래서 응답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웹브라우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처리는 업로드 서블릿에서 하고, 응답은 업로드.jsp 페이지에서 응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자, 결과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문자열 추출되었죠? 그리고 원본 파일명도 알아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을 했냐면 웹앱에 업로드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런 파일명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했으면 전체 파일 사이즈도 있는데, 이 파일 사이즈는
사이즈는 나중에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해요. 파일 사이즈. 그래서 웹브라우저한테 이 파일을 만약에 다운로드 해주려면 전체 파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준 다음에 다운로드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업로드 패스 보면은 우리 윈도우니까 윈도우의 최상위 경로는 C++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C++으로 어디에인가 좀 경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경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서버에 사용되는 폴더를 알아내고 그 업로드 폴더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 폴더의 경로에 보면은 웹앱이라는 폴더가 보이지는 않죠. 웹앱이 안 보이는데 스택 06 이 폴더가 웹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서버가 돌아갈 때 웹앱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업로드 폴더를 만들어서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한 거죠. 그 다음 보면은 업로드 서블릿으로 가볼게요. 업로드 서블릿을 열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 나온 거는 뭐였냐? 일단 HTTP 서블릿 상속 받은 다음에 서비스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니고 도포스트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포스트 방식 요청일 때만 여기가 호출되도록 도포스트 메소드만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폼 제출을 할 때 메소드를 뭐라고 했어요? 메소드를 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업로드 서블릿에서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는 당연히 맞죠. 그 다음 그리고 또 처음 나오는 거는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어노테이션. 자, 그럼 어노테이션. 이 어노테이션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컴파일 단계에서 우리 클래스는 컴파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성한 소스 코드는 결국 컴파일을 해가지고 클래스 파일로 변경을 하죠. 변경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어노테이션은요. 이 어노테이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노테이션이 뭔가 여기서 작용을 해가지고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클래스 파일이 새로 만들어져요. 원본 소스에 뭔가 추가 코드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면 원본 소스 코드에 추가 코드가 붙어서 아주 특별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러면 이 멀티파트 컨피그 파일 업로드 처리를 하기 위한 서블릿에는 반드시 멀티파트 컨피그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3가지 정도 설정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설정하는 값은 주석이 나오는 거대로 보면 되고 뭐 메모리 인계값, 그 다음에 최대 파일 사이즈, 최대 요청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 있죠. get servlet context. 이 메소드는 뭐지? 갑자기 얘는 메소드 호출하는 거죠. 사실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디스점이 생략된 거예요. 디스점. 그럼 디스점 나의 메소드 중에서 get servlet context를 호출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메소드는 부모에서 누군가 갖고 있는 메소드죠. 그래서 부모의 메소드 get servlet context를 호출을 하면은 servlet context 타입이 리턴돼요. servlet context 타입이 리턴되는데 그럼 get real pass라는 메소드는 그 servlet context 객체의 메소드입니다. servlet context 객체의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업로드 폴더까지의 실제 경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 경로가 의미하는 거는 이거.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실제 경로예요. 실제 경로. 경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로를 뭘 통해서 얻어내냐면 이 메소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 이 복잡한 경로. 이 서버가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는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업로드 폴더까지의 실제 경로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확히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블리 컨텍스트 객체에 있는 리얼 패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런 경로를 얻어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직접 폴더를 만들긴 했지만 혹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안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요. 이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 객체 생성한 다음에 파일 객체 어떤 메소드 exis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not exist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파일 객체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한다면 건너뛸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안쪽이 실행이 되면서 폴더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 이거는 우리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객체에 익숙한 메소드잖아요. 리퀘스트는 get 파라미터 타이틀 하면은 전송된 타이틀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처음 보는 클래스 있었죠. UUI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자바트 유틸 패키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바트 유틸 패키지에 UUID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가 있냐면 랜덤 UUID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어요. 이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toString까지 호출해주면 겹치지 않는 특별한 문자열이 하나 제너레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문자열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보면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구성. 어떻게? 여기 보면 request.get pa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파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 파라미터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필 my 파일이냐면 input type 파일에 네임 속성의 밸류 있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파트 객체를 얻어내는. 그러면 이 파트 객체는 파일 업로드 처리를 도와주는 객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트 해서 my 파일 얻어내면은 파트 객체가 나오는데 이 파트 객체에 get submitted file name 그래서 이건 이제 원본 파일명을 리턴을 해줘요. 원본 파일. 그리고 원본 파일명 앞에다가 UUID를 붙여가지고 저장된 파일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보시면 아까 긴 문자열 있죠. 리얼 패스.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kim.png 파일을 전송했다고 가정하면 앞에다가 UUID를 붙이죠. UUID 이상한 UUID를 쭉 붙이고 이상한 UUID 붙이고 그 뒤에다가 kim.png 이게 뭐냐면 저장할 파일명. 그럼 이 경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일단 파일 구분자가 붙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얘는 어떻게 얻어냈죠? 컨텍스트 객체에 get 리얼 패스 메소드를 통해서 얻어내죠? 요거는 file.separator 메소드 필드를 통해서 얻어내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UUID하고 원본 파일명을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파일을 저장할 전체 경로, 파일명까지 전체 경로를 구성해서 어떻게 했죠? 이거 전체를 구성해서 보면 이거예요. 파일 패스, 업로드 패스하고 세퍼레이터 이어붙였고 저장된 파일명도 다 더했잖아요. 그죠? 다 연결해가지고 얘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경로에 업로드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흐름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파일의 크기는 파트 객체의 사이즈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업로드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응답에 필요한 데이터는 리퀘스트에 담아서 JS 페이지로 포워드 이동한 다음에, 포워드 이동이라는 것은 응답을 위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 응답 좀 해봐. 서브넷에서 HTML 형식 응답하기 힘드니까, 그죠? JSP 페이지에다가 응답을 미루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 upload.jsp로 가볼게요. 파일에 upload.jsp. 여기 링크를 하나 걸 텐데요. A 탭 해가지고 링크. 자, 다운로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운로드. 절대 경로로 쓸게요. 파일에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장된 파일명하고 원본 파일명하고 파일의 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정보를 원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DB에 저장을 해놨다가 알겠죠? 자, 원래는 이 정보를 DB에다 테이블을 만들어서 원본 파일명, 저장된 파일명, 파일의 크기, 그리고 당연히 뭔가 타이틀도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정보를 DB에 저장해놨다가 다운로드 요청을 해오면 이 파일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해서 파일 정보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저장해서 이 파일의 프라이머리 키를 링크에다 걸어서 다운로드 해줄 파일의 정보를 얻어와서 다운로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DB는 구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로 다운로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뭘 넘겨줘야 되냐면 이 세 가지 정보를 넘겨줘야지 다운로드 테스트가 돼요. 원래는 DB에다가 원래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원래는 다운로드 해줄 파일의 번호만 넘겨주면 돼요. 원래는 파일의 번호만, 즉 파일의 프라이머리 키만 넘겨주면 DB에서 얻어와가지고 다운로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DB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의 정보를요 객방식 파라미터로 다 전달을 할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DB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식 파라미터 org 파일 네임은 $org 파일 네임 and 이렇게 쭉 달고 가도록 오타 없이 잘 구성해 보세요. save 파일 네임 달러 save 파일 네임 and 파일 사이즈 달러 파일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구성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다시 해볼게요. 업로드를 다시 하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생겼고 마우스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자, 이렇게 저장된 파일명, 세이브 파일명, 파일 사이즈가 객방식 파라미터로 오타 없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링크를 누르면 뭐가 요청이 돼요? 파일의 다운로드가 요청이 되니까 이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블릿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서블릿 패키지에다가 new 클래스명은 파일 다운 서블릿. 서블릿은 extends http 서블릿 상속받고요. 얘는 뭐 단순히 다운로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서비스 메소드 오버라이드 할게요. 서비스 메소드 오버라이드 하고 리퀘스트는 req res 아까 이렇게 돼 있었나? 업로드 서블릿에서 req resp였군요. resp. 자, 지역 변수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보통 req resp 혹은 request response 이렇게 쓰는데 이전 예제에서 req resp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이런 부분 코딩 해보세요. 이렇게 파라미터, 원본 파일명, 저장된 파일명, 파일 사이즈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요 밑에 작업 내용은 한 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손가락이 좀 불편하죠? 한 페이지 코딩하려면.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안 불편한가 보네요. 불편해요? 자, 그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텐데. 자, 보내드렸고요. 보내드린 내용을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임포트 할 건 임포트 해주셔야 돼요. 일괄 임포트 하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5 누르면 일괄 임포트가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임포트 할 것들은 임포트 해주세요. 자,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URL 인코더는 java.net 패키지에 있는 거 임포트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석에 작성한 것대로 따라가면서 코드의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코드의 흐름만. 그러면 자, 파일을 다운로드 해줄 때는요. 응답 헤더 정보를요. 응답 헤더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옥테스트림이라고 하면 돼요. HTML을 줄 때는 어떻게 줬죠? 텍스트 HTML로 설정을 해서 응답을 한 거고요. 제이슨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에서 응답을 했죠. 파일을 다운로드 해줄 때는 어플리케이션 옥테스트림 해가지고 다운로드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다운로드 해줄 파일명을 인코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코딩 될 때 공백이 좀 오류를 발생을 시키니까 공백 파일에 관련된 처리도 해주고요. 우리 파일명이 막 공백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AAA 한칸 띄고 BBB 뭐 .jpg 파일명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근데 이제 공백이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코드 한 줄이 더 들어간 거고, 그다음 헤더에다가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줘야 돼. 다운로드 줄 파일명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파일명을 알려주는. 그래야지 이 정보대로 웹브라우저가 파일을 만들어내요. 우리 파일 다운로드 해봤잖아요. 네.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 하면은 다운로드된 파일명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웹브라우저는 여기 전달하는 이거를 보고 파일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원래 파일명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원래 파일명을 가지고 인코딩을 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할 파일의 크기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 우리 업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명으로 우리 파일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야 되겠죠. 이 파일에 빨대를 꽂기 위한 경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경로 구성을 해서 이 전체 경로를 이용해서 파일 인풋스트림 객체를 얻어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출력할 버퍼드 아웃풋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반복문 돌면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출력할 스트림은 리스폰스 객체를 통해서 얻어내면 돼요. 리스폰스. 파일에서 읽어서 네트워크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라는 이렇게 돼요. 토끼 서버가. 토끼 서버가 어떤 동작을 하냐면 웹의 업로드 폴더에 여기 파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파일에 빨대를 뭘로 꽂았냐면 이 파일에다 빨대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 파일에다 빨대를 꽂은 거.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겠죠. 읽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 누구한테?
누구한테? 클라이언트. 보통 이제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출력을 하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이 내용을 뭐 나름 알아서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그럼 이걸 통해서 이동하는 건 뭐 이동하는 거. 이런 스트림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결국 바이트 알갱이다. 되겠어요? 바이트 알갱이를 읽어드려가지고 네트워크로 출력을 하면은 바이트 알갱이가 웹브라우저에 도착을 하고, 도착된 바이트 알갱이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는 실제 파일 시스템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객체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드린 바이트 알갱이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웹브라우저 그걸 받아서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이라. 이렇게 됐고, 여기도 그거야. 반복문 돌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자바 입 출력할 때 바이트 배열을 바가지로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읽어드린 만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드린 만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출력을 했다면 뭐 스트림 닫아주는 그런 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버 껐다가 한번 인덱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제목을 입력하고 파일 아무거나, 이미지 파일은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업로드하면 여기 다운로드 링크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원래는 페이지 이동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빠뜨렸구나. 여기 위에 꼴뱅이 웹서블릿 파일의 다운로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 서블릿이 동작을 할 것인지 미리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빠졌어요. 서버 껐다가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인덱스로부터 시작해서 업로드 테스트 제목 입력하고 파일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선택해서 업로드 하면 업로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원래 이 링크를 누르면 페이지를 이동해야 되지만 지금 누르면 어때요? 페이지 이동하지 않고 파일이 만들어지죠. 왜 하필 javascript.jpg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전달하는 이 이름은 뭘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원본 파일명을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원본 파일명을 인코딩해서 주면 그 이름을 알아서 파일명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잠시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인덱스로 와가지고요. 링크 하나 더 걸어볼게요. 파일에 업로드 폼 2.jsp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고요. 해당 이미지 파일을 ing 요소를 이용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파일이나 업로드 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해볼게요. 링크 하나 걸고 어디다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업로드 폼 2.jsp 만들게요. 파일에 new JSP 파일명은 업로드 언더바 폼 2.jsp 폼 구성해보세요. 이렇게 액션은 절대 공로로 쓸게요. 자, 이렇게 코딩 해보세요. 액션은 절대 공로. 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건 뭐예요? accept가 있죠? accept. 이렇게 되면 아까는 input type 파일에서 아무 파일이나 선택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 파일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accept에다가 이미지 슬래시 별표라고 해놓으면 자, 이거 전체 보내드렸고요. 이 페이지를 요청을 해보면 자, 파일 선택 눌러보면요. 이미지 파일만 선택할 수 있지 다른 파일은 선택이 안 해요. 안 돼요. 오직 이미지 파일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파일만 보이죠? 아예 목록 자체에 이미지 파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이 폼을 제출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과 my image라는 파라미터 명으로 파일에 슬래시 업로드 to 경로가 요청이 되었죠. 그래서 이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을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코딩하기 귀찮으니까 그죠? 귀찮죠? 귀찮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이 파일 복사해서 같은 위치 붙여넣기 하면서 업로드 서블릿 2로 만들어주세요. 같은 위치 붙여넣기 하면서 업로드 서블릿 2 경로를 일단 업로드 2라고 해주시고요. 됐죠? 이 서블릿은 경로를 업로드 2라고 하고 바꿀 거는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여기까지 똑같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my 이미지. 자, 코드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걸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자, my 이미지고요. 나머지 타이틀과 원본 파일명, 저장된 파일명, 파일 사이즈, 그 다음에 업로드 패스. 똑같죠? 그리고 응답은 업로드 2.jsp에서 응답을 해볼게요. 파일에 업로드 2.jsp JSP 파일명은 업로드 2.jsp
이전 예제에 있는 복사해 올 걸 그랬나? 이거 가지고 와보세요. 자,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라고 붙일게요. 이미지를 업로드 했습니다. 라고 하고, 다운로드는 똑같겠죠. 자, 다운로드 링크는 당연히 똑같고, 여기서는 이미지, 업로드된 이미지를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업로드 폴더 어디다 만들었죠? 웹앱 폴더에 만들었죠.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xxx 다시 kim.png 이런 이름으로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을 이 src에서 요청을 하도록 경로를 구성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경로는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까지 경로, 웹에까지의 경로,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 아니에요? 프로젝트명이 컨택트 경로 쓰면은 컨택트 경로까지가 웹앱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 뒤에 뭐가 붙으면 돼요, 뒤에. 업로드 슬래시 한 다음에 또 뭐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붙으면 되지 않아요? 이게 저장된 파일명이잖아. 맨 뒤에 있는 저장된 파일명이죠. 네. 머릿속 생각 잘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웹 폴더까지는 컨택트 경로 쓰면 되고, 그 다음 폴더명이 업로드니까 슬래시 업로드.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저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자주 쓸 거예요. 이런 형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건 세이브 파일명이. 웹에까지 경로는 컨택트 경로 쓰면 되고, 폴더명이 업로드니까 중간에 업로드 끼워놓으면 되죠. 이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뭔 소리야 쟤는. 혹시 그러고 있진 않겠죠 설마. 그래서 저 경로 구성하면은 자 컨택트 경로는 cpass 이렇게 하면 되죠. 업로드에 뒤에 뭐가 붙으면 돼. save 파일 네임이 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웹에다가 업로드 폴더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거기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바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인덱스에서 런 해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테스트. 자, 내 얼굴입니다. 파일 선택. 제 얼굴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선택해서 업로드 하면 어때요? 나오죠?
이미지가 나오죠. 자, 마우스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 해봐요. 이미지가 나오면 마우스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자, SRC에 어떤 경로가 구성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죠. 얘가 바로 뭐야? 컨텍스트 경로죠? 네. 컨텍스트 경로 뒤에 업로드.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잡히는 거야? 여기가 웹앱 폴더로 잡히는 거잖아. 그럼 웹앱 안에 업로드 안에 뒤에 있는 이 긴 문자열은 이게 세이브 파일 네임이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이브 파일 네임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경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자주 써야 해요. 그래서 저 경로가 맞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자,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즉 페이지 전환 없이 업로드를 하고요. 해당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전환 없이 서버에 요청하는 거 배웠었나요? 네. 우리 패치 배운 적 있죠? 패치. 네. 자, 패치 이용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별반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해요. 지금은 업로드하면 페이지가 이동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제는 업로드하고 페이지 전환 없이 바로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업로드 언더바 폼3.jsp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 new JSP 파일 업로드 언더바 폼3.jsp 자, 업로드 언더바 폼3.jsp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면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린 내용 여기다 붙여넣기 뭐 했던 거니까 조금 아까 했던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액션만 좀 바꿔주세요. 액션만 절대 경로 컨택트 경로 출력하고 파일에 업로드 3 액션만 좀 오타 없이 잘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 폼의 id를 my폼이라고 했죠. 자, id를 my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폼 안에 있는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폼에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까?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폼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까? 혹시 기억나요? 어떤 이벤트? 서브밋 버튼 누르면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해요. 응? 서브밋 버튼 누르면 서브밋 이벤트, 서브밋.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자, 페이지 전환 없이 폼을 제출하려면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기본 이벤트를 막아줘야 돼. 즉, 기본 동작을 막아줘야 돼. 기본 동작은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있죠. 네.
자, 그 코딩 한번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영역으로 와서 document.query selector 샵 아이디가 뭐야? 마이폼이네요. 마이폼이 어떤 이벤트? add 이벤트 리스너 서브 및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해주고 여기에는 뭐가 전달돼요? 이 함수에는 매개 변수의 이벤트 객체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네. 이벤트 객체. 이 이벤트 객체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이벤트 객체 이거 얘는 뭐냐면 이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예요. 뭐냐면 여기가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가 매개 변수 전달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활용할 거예요, 저 객체. 오브젝트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괄호 자바스크립트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자, 이 객체를 어떻게 활용하냐 볼게요. 막는 방법은 저 이벤트 객체에 prevent default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 이벤트 객체 안에 prevent default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호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기본 동작, 즉 폼 제출이 막아지는 거예요. 저번에 했었어요. 여기 이 이벤트 객체 prevent default 함수 호출만 해주면 폼 제출이 자동으로 막아져. 그래서 이걸 런 해보면요. 런해서 아무리 이걸 눌러도 어때요? 폼이 죽어라 눌러도 제출이 안 되죠. 네. 뭐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벤트.타겟은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바로 그 요소의 참조값이에요. 즉 여기선 폼이 되겠죠. 그때 다른데 여기서는 이 이벤트가 어디에 발생했어? 여기 발생한 거잖아. 서브 이벤트가 여기에 발생한 거죠. 폼 요소에. 그러면 2점 타겟은 폼 요소의 참조값이라는 거. 즉 document.query selector 샵 myform 요 값하고 뭐하고 같냐면 이 값하고 event.target하고 같은 값이에요. 폼의 참조값은 document.query selector 샵 myform에서 읽어올 수도 있지만 이벤트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event.target 하면 되는 거예요. event.target 같은 값이에요. 얘도 앞으로 엄청 쓸 거예요. 앞으로 수료하는 그날까지 자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기본 동작 막아주는 이벤트 객체 prevent default 그 다음에 이벤트가 일어난 바로 그 요소의 참조값은 event.target 하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자 얘를 어디다가 쓰냐면 폼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면서
폼의 참조값을 넘겨주면요, 요 객체에 요 폼에 선택된 정보가 입력하거나 선택된 정보가 여기에 담긴다는 거예요. 폼 데이터 객체 생성하면서 이점 타겟을 넘겨주면 이 폼 데이터 객체에 여기 폼에 입력하거나 선택된 정보가 여기에 담겨요. 그러면 이거 째로 패치 함수에서 사용을 하면 폼의 정보가 또 전송이 된다. 자, 보세요. 자, 어디로 전송을 하냐? 업로드 3로 전송을 할게요. 업로드 3. 그리고 컴마 해가지고 요청에 대한 옵션을 오브젝트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컴마해서 오브젝트, 요청에 대한 옵션 오브젝트. 그럼 여기서 오브젝트의 중괄호 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은 오브젝트의 배를 이렇게 갈라놓나요? 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 잘하려면 오브젝트 작성을 잘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오브젝트 작성. 근데 따지고 보면 오브젝트 작성법은 간단해요. 오브젝트 작성법은 뭐야? 이 안에 키, 컴마, 밸류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괄호 여기다 있으면 여기다 오브젝트를 좀 편하게 작성하려고 이렇게 엔터를 쳤구나 인식을 하고, 여기에 보세요. 키값, 어떤 키값? 메서드라는 키값으로 포스트라는 문자열, 컴마, 바디라는 키값으로 위에 있는 폼 데이터를 넘겨주고 then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이슨으로 응답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타 없이 잘 작성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일단 서버에서는 제이슨으로 응답할 예정이고, 서버에서 응답한 데이터는 이제 이 함수로 받아진다는 거죠. 이 함수도 배를 갈라 놓으세요. 자, 얘는 오브젝트의 배를 가른 게 아니고 함수의 배를 가른 거예요. 여기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브젝트지만 이런 거를 인식을 하면서 코딩을 해야 된다. 그럼 일단 콘솔.로그 데이터, 일단 뭐 제이슨으로 응답할 예정인데, 제이슨으로 응답하면 응답한 데이터가 실제 오브젝트로 바뀌어서 들어오겠죠. 여기 보니까 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폼 데이터, 이거 얘를 전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 뭐만 하면 돼. 폼의 참조값을 폼 데이터 생성자에다 넣어서 객체만 생성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바디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요청을 처리할 서블릿을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파일에 슬래시 업로드 3. 자, 우리 손가락은 소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쵸?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고요. 자, 요청 경로를 어떻게? 나는 업로드 3를 처리하겠다 그거예요. 3로 처리를 하겠다 그거고, 그리고 응답에 필요한 데이터를 타이틀, 여기 요거 맞죠? 마이 이미지 타이틀 여기가 똑같잖아. 파라미터명 타이틀과 마이 이미지 똑같죠?
네. 우리 여기 보면은 이거 여기 타이틀 마이 이미지고 일치시켜야 돼요. 타이틀과 마이 이미지가 업로드 서블릿 3에서도 똑같아요. 타이틀 마이 이미지 똑같고, 그 다음에 JSP 페이지로 응답을 위임해서 제이슨은 이제 응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로드 3라고 할게요. 업로드 3. 거기다 뭘 만들어야 돼요? 요 서블릿과 JS 페이지가 힘을 합쳐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일에다가 new JSP 파일 업로드 3.jsp 제이슨 응답할 거니까 어때요? 컨텐트 타입을 뭐라고 적어놔야 돼?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자, 뭐뭐뭐 슬래시 뭐뭐뭐 이미지 슬래시 png 텍스트 html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임 타입이라고 돼요. 마임 타입. 미메 타입이 아니고 마임 타입이라고 보통 불러요. 마임 타입. 서로 정해진 마임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난 제이슨 응답할 거야. 자, 이딴 문제 필요 없죠. 과감히 지워버리고요. 자, 제이슨은 중괄호 열고 닫고죠. 키값은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야 되고, 그죠? 밸류는 숫자는 그냥 쓰고 문자는 따옴표를 역시 감싸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작성을 제이슨 설명과 함께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제이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이슨 같이 하고 잠깐 10분 쉬세요. 자, 여기 제이슨 작성 꼭 볼게요. 키값은 무조건 어때요? 키값은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그 다음에 밸류는 숫자는 그냥 작성하면 되고 true 또는 false 또 그냥 작성하면 돼요. 문자열은 역시 따옴표로 감싸야 돼. 비워두고 싶으면 null이라고 쓰면 돼요. 비워두고 싶으면 null. 그리고 또 다른 중괄호 열고 닫고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대괄호 열고 닫고가 올 수도 있어요. 밸류가 될 수 있는 형태. 펑션은 없어요. 펑션은. 그러면 타이틀이라는 키값으로 여기 뭐가 출력이 돼야 돼? 여기 출력이 되면 되죠? 그리고 리퀘스트 스코프 점은 생략 가능해요. 원본 파일명 세이브 파일명 문서 구조 생각하면서 작성해야 돼요.
파일 사이즈는 숫자니까 숫자는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되죠. 이거 말고 더 있나? 뭐 이런 정도만 응답하도록 해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는 컴마가 있으면 안 돼요. 주의해서 작성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요. 다 작성하셨죠? 여기 오류가 있으면 에러 나요. 즉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패치 함수에서 에러가 나요. 여기 오타가 있으면. 제이슨 작성 규칙이 안 맞으면 에러가 나니까 잘 확인해서 작성하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볼게요. 인덱스에서 라운 해가지고 아직 바로 보는 기능은 안 되지만 콘솔 열어놓고 응답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고 업로드 딱 누르면 자, 에러가 났네요. 그죠? 네. 오타가 있나 보다. 업로드 폼 3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저만 이렇게 작성했겠죠? 설마. 저랑 다 똑같이 했나요? 설마? 그랬겠죠? 여기 리스폰스 객체에 제이슨을 호출해서 리턴을 해줘야 돼요. res.json 이걸 빠뜨렸네요. 그럼 다시 새로 고침하고 일단 폼이 제출이 안 된단 말이죠. 이미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 업로드 누르면 페이지 전환 안 되고 업로드 된 거예요. 업로드 되고 업로드 된 거에 대한 정보가 콘솔창에 찍히죠. 이거 이 데이터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브젝트인데요. 보세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우리 제이슨으로 응답했던 서버에서 제이슨으로 응답했던 게 오브젝트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 우리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자열은 이 문자열이죠. 세이브 파일 네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세이브 파일 네임만 여기서 알 수 있다면 세이브 파일 네임만 여기서 알 수 있다면 여기에 src에다가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src. 그럼 데이터.save 파일 네임은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save 파일 네임은 업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명. 또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검색해서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src가 잘 만들어지면 속성이 동적으로 만들어지면 된다. 속성. 어떤 문서 객체의 속성을 어떻게 추가할까? 속성.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한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10분 뒤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src 속성이 이 이미지 요소에 생기면 돼요. 원래는 없던 속성이죠. 없던 속성이고 뭐 어찌됐건 여기에는 컨텍스트 경로가 출력이 돼야 될 것이고 컨텍스트 경로까지 출력이 되면은 여기는 웹앱으로 인식이 되겠죠. 웹앱에 업로드 폴더 안에
저장된 파일명만 여기에 출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rc가 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src 속성이 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이거 상상하시면서 보면 돼요. 그러면 src는 src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청 경로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요청 경로는 일단 컨텍스트 패스가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컨텍스트 패스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로드, 그 다음 뒤에 데이터.save 파일 네임. 그래서 요청 경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문자열로 이렇게. 그다음 이미지 요소에 src 속성 추가하기. 이미지 요소는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document.query selector 샵 id가 뭐였지? id가 이미지네요. 샵 이미지. 그러니까 문서 객체 속성을 추가하는 동작은요. 속성을 추가하는 동작은 set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set attribute. 그래서 속성명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요. set attribute. 그럼 우리는 뭐예요? src 속성의 밸류로 요거를 지정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src 속성의 밸류로 request pass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et attribute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본 거예요. 몰랐으면 요번에 보고 정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속성이든 다 추가할 수 있어요.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타이틀 속성으로 뭐 네임 속성으로 뭐 플레이스홀더 속성으로 뭐 어떤 것들 어떤 속성이든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et attribute src 속성의 밸류로 request 경로를 이미지의 요청 경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테스트 해볼게요. 인덱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지 업로드하고 바로 보기로 가서 일단은 여기 src가 없으니까 이미지가 안 나오잖아. 그죠? 내 얼굴을 이미지 선택하고 업로드를 누르면 업로드 되고 나서 JSON으로 응답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전환 없이 가능한 거죠. 패치 이용하니까. 자, 그 다음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li 추가하고 파일에 업로드 언더바 폼 포.jsp 뭐 타이틀 같은 거 없이
이미지 단독으로 업로드 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업로드 언더바 폼 4.jsp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다가 new jsp 파일명은 업로드 언더바 폼 4.jsp 이렇게 작성하셨죠? 네. 자, 여러분들 손가락 컨디션이 어때요? 손가락 컨디션 어때요? 나빠요? 나쁘면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드리네요. 여기다 붙여넣기. 이건 뭘까요? 눌러볼게요. 해보면 또 SVG는 이렇게 사람 모양의 이미지, 이거 사람 모양의 이미지, 폭과 높이를 가로 세로 200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모양의 이미지라기보다는 글자예요. 글자. 여기 이제 벡터거든요. 패스가 있는 벡터. SVG는 이제 벡터인데, 근데 글자 하나하나 있죠. 여기 이게 글자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경로가 다 어딘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이미지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색깔과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크기를 아무리 키워도 깨지지 않아요. 보통 글자가 그렇잖아. 그죠? 색상과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벡터 이미지. 그럼 이제 파일 선택을 눌렀을 때 이게 열리죠. 파일 선택할 때 있는 거. 인풋 타입 파일을 클릭을 하면 기본 동작이 파일 선택 창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뭐 하면 얘를 클릭하면 파일 선택 창이 열리죠.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얘를 강제 클릭해서 이걸 열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인풋 타입 파일을 자바스크립트로 클릭할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클릭하면 저 창이 자동으로 열린다. 자바스크립트 추가해볼게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직접 코딩해보세요. 자,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인풋 타입 파일을 강제로 클릭한 클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강제 클릭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 저장하고 보세요. 저장하고.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때요? 야, 왜 반응이 없어? 엄마. 못하겠나? 선수. 말은 안 듣네. 자, 프로필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샵 이미지를 강제로 클릭. 맞는데 그죠? 네. 이 막혔나? 네. 좀 왜 안 돼요? 이미 열려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되죠? 사람 차별하네. 다시. 자, 열리죠. 그죠? 이거 열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얘가 열렸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응? 얘를 클릭해서 제가 열렸다고 느껴지죠. 그럼 CSS를 이걸 숨겨버리면 더 깜짝 같겠죠. 응? CSS로 얘를 숨겨버릴까요? 네. 자, 잘 봐요. 샵 이미지 디스플레이 난 해봐요.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걸 누르면 선택이 되죠. 맞아요? 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선택한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해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택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패치 함수로 강제로 보내버리면 된다. 강제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폼으로 둘러싸지 않았잖아요. 그죠? 폼으로 둘러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안 보이면 좀 이상하니까 잠깐 보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나는 빼고 그러면 새로 고침했을 때 얘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열리고 얘가 선택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택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거 이제 자동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자동. 그럼 어떤 코드가 들어가냐면 이건 이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얘는 뭐 따로 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벤트.점 타겟은 누가 될까?
여기서 이벤트 타겟은 누구일까? 이벤트 점 타겟은 체인지 이벤트 누구한테 일어나요? 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벤트 타겟은 얘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벤트.target은 input 타입 파일인데 input 타입 파일은 files라는 배열이 있어요. files 배열. files 배열에 0번 방에 들어있어요. 이게 왜 배열이냐면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근데 일단은 하나니까 파일즈 배열의 0번 방에 있는 게 파일 데이터입니다. 이 파일 데이터를 폼 데이터에다가 실어가지고요. 업로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내일 해볼게요. 자, 한번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도전해보세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돼. 내가 선택을 하고 이미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하면 여기 체인지 이벤트가 일어나죠. 체인지 이벤트 일어나고 나서 업로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업로드하면은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응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없애고 여기다가 업로드된 이미지를 동그랗게 출력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 프로필 사진 업로드 하듯이 그런 동작을 내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